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1세대 로드샵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지금 기존 주주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블 CNC가 바로 1세대 로드샵인 미샤, 여러분들도 왕년에 다 써보셨던 화장품일 텐데 미샤를 소유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이 1세대 로드샵이 이 해외 진출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이 실적 턴어라운드라던가 굉장히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보면서 앞으로 이 에이블 CNC가 어떠한 실적을 낼지,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사인데 이 반전 성공이라고 하면서 화장품 로드샵 해외에서 기회를 찾았다라고 해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드나 코로나 그리고 H&B라고 해서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하죠. 요새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살 때 미샤, 에뛰드하우스 이런 개별 매장을 가는 게 아니라 H&B라고 하는 그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올리브영 등장 이후 이 로드샵이 굉장히 실적 부진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국내 매장 정리를 하면서 해외 진출국 확대를 하면서 이 성장을 도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에이블 CNC가 해당 종목으로 지금 선택이 됐는데, 23년도 매출은 사실 전년 대비 뭐 한 10%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14% 성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 실적을 보면 과거에서부터 얼마나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실적은 추후에 볼 거고, 그래서 이 에이블 CNC 현재 해외에 얼마나 많은 매장이 있냐라고 본다면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스킨푸드, 토니모리. 하지만 에이블 CNC 압도적이죠. 38개국에 전체 4만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하려고 굉장히 힘을 썼겠지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이렇게 해외로 이 매장 개수가 늘 수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라인업을 다양화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미샤 하나만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미샤 화장품이 주는 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라인업을 다양화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모델도 쓰고요. 미샤. 그 다음에 하위 어떻게 보면 자체 브랜드인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얘기하면 런칭을 하면서 이 초공진이라는,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서도 따로 라인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급 기능성 화장품 죄송합니다. 라포티셀, 그리고 이 어퓨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클린 뷰티를 모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린 뷰티를 지향하는 화장품 라인업, 그리고 이 더마 화장품, 어떻게 보면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의약품에 가까운 화장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화장품을 다양화해서 해외에 진출 혹은 해외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숫자로 보자면, 네, 지금 가지고 오는 숫자, 데이터는 지금 23년, 그리고 22년, 그리고 21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갈수록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21년에서 22년,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게 이 수출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1년에서 22년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죠. 거의 40%가 지금 늘었습니다. 게다가 22년도에 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거의 20% 이상 지금 수출에서 성장을 한 거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출 확대가 이 에이블 CNC의 실적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 이걸 그림으로 보자면 좀 더 직관적일 수 있어서, 네, 제가 지금 21, 22, 23 이렇게 가지고 왔었던 데이터인데, 아까 숫자로 그 전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은 네,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드나 이런 거 터지기 전에 하긴 그때는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화장품을 구매하려면 미샤를 갔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때 당시에 이 이 판매 채널에 리밸런싱이 있기 전에는 거의 매출의 80%가 이 미샤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왔는데, 2019년, 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때 사실 사드 보복 이후로 굉장히 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뭐 수출을 조금 늘리긴 했지만 이때도 압도적으로 오프라인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 셧다운이 됐었죠. 그래서 모든 물류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이 이동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판매 채널 다양화에 힘썼고, 20년 어떻게 보면 2010 한 17년까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이 오프라인 매출을 2020년, 2023년은 27%까지 낮추고, 어떤 게 성장했냐? 지금 수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8개국에 4만 개 넘는 매장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수출이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서 23년도 기준에 전체 매출의 60%가 이 수출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로만 보면 이제 글로벌 화장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한번 보자면, 네, 23년 기준에 매출액은 2,7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14억이 나온 상황입니다. 22년도부터 체질 개선이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2019년, 20년, 21년은 이 체질 개선, 판매 채널 리밸런싱, 그리고 해외 매장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써둔 게 보이실 겁니다. 매출로 보자면 사실 2019년에 매출이 4천억이었던 회사인데 23년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출이 역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 해외 진출, 판매 채널 리밸런싱 계속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위해 계속해서 비용을 쏟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성장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최근 한 5개년간의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의 라인업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판매 채널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재무 상태를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2개년 연속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이라던가 이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는데, 혹시 2019년도 매출 4천억 했었던 이 시기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확장되어 있는 판매 채널,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에 의해서 앞으로 추후 몇 년간 꾸준히 시장의 이 선점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2019년 4천억의 매출도 향후 몇 년 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현된 실적, 차트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온 차트는 사실 장기 차트입니다. 2017년부터 사드 어떻게 보면 보복이 있기 전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온 차트인데, 사실 지금 주가가 이 장기간 투자를 해당 에이블 CNC를 장기간 투자하신 분들께는 아직도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2019년도에 매출 4천억을 했던 회사가 지금 23년도에 2천억대 매출을 냈으니 사실 주가 하락이 당연하다라고 하기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장기 차트보다는 이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앞으로의 이 주가 전망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최근 한 2개년 정도 최근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표시를 해드리면 22년, 그리고 23년, 그리고 24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었고 분명히 흑자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 소폭이나마 한 10% 증가를 했고, 앞으로 24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냐라고 하기에는 기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에이블 CNC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라인업, 그리고 38개국의 4만여 개의 그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현재 이 매출이 한 2,700억 정도 나왔는데 이 시가총액은 1,6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제 오늘 4월 23일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오늘 날짜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조금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상승, 지금 23년도에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이 거대한 상승은
사실 뭐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올랐죠. 뭐 단기간에 두 배가 올랐는데 이때 뭐가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 이 에이블 CNC 최대 주주 거의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사드 전에 사실 이 에이블 CNC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지금 시가총액보다 뭐 두 배 이상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세 배, 두세 배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때 사실 이제 23년도에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을 발현했다고 판단을 한 건진 모르겠지만 이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이 에이블 CNC가 중간 배당을 한다고 이 장기간 어떻게 보면 거의 적자 수준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는데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뭐 기조면 앞으로도 배당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최대 주주가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배당을 한다라는 지배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배당이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뭐 단기간에 상승을 했지만 이런 이슈는 뭐 업황의 그런 변화라던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에이블 CNC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100%뭐 팩트에 기초한 뭐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 앞으로 이 에이블 CNC 뭐 추가 이슈라던가 분석이 생긴다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이블 CNC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